자, 우리가 오늘 할 때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아우, 제목도 되게 길어, 씨. 쓰는 데만 1분 소모됐나? 지금? 어우. 우. 야, 초기에 어떤 원자가 만들어졌어? 38만 년에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원소가 너무 다양하지. 그지? 수소 헬륨 말고도 당연히 수소 헬륨은 제일 많고 우주에 얘 말고도 얘보다 큰 원소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 물론 그게 탄소, 산소, 철, 니켈 엄청 많겠지? 금, 우라늄까지. 천체 물리학자들은 말이야 얘들을 금속이라고 취급해버려. 수소 헬륨은 비금속인 거 맞잖아.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원소는 다 금속이라고 취급해버려. 화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냐. 그지? 탄소, 수소, 질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니까. 근데 원천적인 거고, 천체 물리학자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냥 수소, 헬륨, 나머지 다 금속.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저 원소가 어떻게 생성됐냐는 거야. 이 원소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단계야. 그럼 이 중간에 뭔 일이 있었겠지? 이 중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동안에 우주가 뻥 폭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뭔 중간에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걸 배우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그 첫 번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주인공은 등장했어. 별이야. 이렇게. 결국 저 원소라는 것이 바로 얘라는 거지. 얘라는 거죠. 원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얘들아, 현재 수소 헬륨은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 이게 우주 빅뱅이 증거가잖아. 근데, 선생님, 별이 진화하면 이제 수소가 사라지고 헬륨으로 만들어지면서 헬륨이 많아지고 수소는 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 헬륨이 가만 안 있고 또 다른 원소로 가요. 그래서 얘들은 계속 3대 1이야. 헬륨도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별의 일대기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별은 첫 출발이 얘야. 구름이라는 거야, 구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원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성운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초기는 얘가 100%야. 얘밖에 더 없겠지. 이 둘이 100%라고, 이 둘이. 여기서 출발을 해, 초창기 별의 탄생은. 그러다 보면 성운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운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뭉쳐야 돼. 애들도 뭉쳐야 돼. 이 성운이 우주가 막 팽창하면서 골고루 이상기체처럼 퍼지지 않고 어느 중간중간에 고밀도가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얘가 나타나. 이게 사실 중력이라는 힘이 4대 힘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힘이거든. 먼저 여러분들이 배웠던 쿼크사의 강한 핵력. 그죠? 그러다가 38만 년일 때 이제 뭐가 있어요? 전기력이 원래 있었어요. 전기력 언제부터 있었을까? 쿼크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있었단 말이야. 음전화, 양전화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이제 약한 핵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중성미자 나타나고 전자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서 중력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중력이 뭐를 일으키느냐?
회오리를 일으켜요. 알겠어요? 얘가 돌돌돌 중력, 수축, 에너지를 출현시키는 거야. 자, 중력이 생기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셨어요? 위치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겠죠. 그 에너지량이 빛으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초창기에 이 성운이 뭘로 되기까지, 원시 별이 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 수소 헬륨 중은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이것들이 뭉쳐서 고밀도를 만들려면 수년의 어떤 시간이, 수억 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운이 뭘로 들어가냐면 뭉쳐서 얘로 들어갑니다. 원시별 단계로 들어가요. 원시별도 빛은 내요. 근데 이 빛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빛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러니까 얘가 발산되는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게 넓게 보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발광성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별은 아닌 거죠. 알았어요? 그러다가 얘가 중심 온도가 이렇게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얘로 들어가요. 주계열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얘가 일어나요. 이건 이론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수소 원자 핵이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거요. 수소 원자 4개가 누구로? 헬륨으로.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소핵 융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소핵 융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얘들 다 양성자는 1이잖아요. 질량수가. 당연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도 질량수가 4잖아요. 맞죠? 1, 1로 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자, 양성자 1, 1로 놓지만 여러분들은 쿼크에서 배웠죠? 중성자가 약간 무거워요. 0.002 정도? 1.673, 1.675. 10에 24승그램. 그러면 얘가 질량이 커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여기서 뭐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질량 결손이 생긴다. 알았니? 그 질량의 결손은 이 공식의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빛에너지로 발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산이 안 맞잖아. 자, 여러분. 간단한 정의만 준 거예요. 핵반응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핵융합과 핵분열로 나뉘어요. 둘 모두 공통적으로 얘가 생겨요. 질량이 줄어요. 그만큼 이 질량의 차만큼이 그대로 에너지가 돼서 나와요. 데이터 타임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는 mc제곱이라는 저 공식에서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만든 질량의 결손만큼이 에너지로 발생되는데, 뭐 다만 차이면 뭐 이런 거겠죠. 융합을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간단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간에는요, 복잡한 중성자의 개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간단하게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질량수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질량이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복잡한 중성자의 개입으로 인한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질량 결손과 더불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비대에너지를 동반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차이점으로 본다면 핵분열은 그 에너지 속에 방사선이 들어있어요. 핵융합은 없어요. 근데 방사선이. 알겠어요? 별빛 맞고 뭐 방사선 노출됐다 이런 말 못 들었잖아요. 인간들이 요즘에 이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K스타라고 여기 대덕 연구단지에도 있어요. 거의 성공을 했다는데 그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1억 도시나 막 되는 건데. 했던 주기혈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소핵 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혈성 단계에서는 별의 중심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수소 질량은 자꾸 감소해요. 대신 헬륨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이런 현상이 별의 중심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럼 별의 표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별은 주기혈성에 들어가잖아요. 일단락적으로 안쪽으로 당겨지는 뭐가 존재하느냐? 중력이 존재해요.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안쪽으로 당겨지는 중력이 존재하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복사 형태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시켜요. 이게 내부 에너지거든요. 누구에 의한? 핵 융합에 의한 내부 에너지예요. 이게 균형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거죠. 별의 크기가 일정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별 일생의 90%예요. 주기혈성 단계가 별 일생의 90%라고요. 주기혈성이.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주기혈성에서 갈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먼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하고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거하고 진화 과정이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를 출제자들이 물어보냐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가늘고 길게 삽니다. 얘. 알겠어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얘는 진화 과정이 느려요. 무슨 얘기냐고요? 오래 살라고요. 별이 과정이 되게 길다고요. 근데 10배 이상이면 별의 진화가 빨라요. 그래서 금방 소멸돼요, 별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가늘고 길게 삽니다. 얘들은요, 한 번 사는 이상 대차게 삽니다. 굵고 빠르게. 짧게, 굵고 짧게 삽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렇게 주기혈성 막바지 단계에서는 수소가 없는 거죠. 별의 중심에. 헬륨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부 팽창 에너지가 확 줄겠죠. 수소핵 융합을 안 일으키니까. 그러면 중력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헬륨 덩어리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 표층부에 있는 수소 기체들은 계속 있단 말이지. 그렇게 중심에서 중력이 크게 일어나는 동시에 얘들은 팽창을 일으켜요. 바깥쪽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단계로 들어간다? 적색 거성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별의 진화에서 헬륨까지가 딱 융합된 거예요. 바로 이 적색 거성 단계가 아주 재밌는 단계예요.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요, 요런 식으로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적색거성은 이렇게요.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 산소까지 형성이 돼요. 이렇게. 물론 이때 에너지 나오겠죠. 이런 적색거성 단계가 들어가려면 1억 켈빈 온도 정도 온도가 필요해요. 1억 켈빈 온도 정도가 필요해서 여기서부터 빛을 밖으로 또 뿜어냅니다. 복사 형태로. 알겠어요? 빛 에너지가 복사 형태니까. 자, 중요한 건요. 주계열성보다 밝아집니다. 적색거성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 애들이 이제. 여러분, 누가 늙었냐? 얘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 에너지 약해요. 근데 밝대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광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광자는 빛의 입자인데, 선생님이 색깔을 요렇게 써봅시다. 파란색의 광자가 4개가 있고, 빨간색의 광자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자를 인지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자, 광자가 4개면 밝기 어때? 같다고 하자라고 했어요. 빛입자가 4개면 어떤 색깔이든 밝기 똑같은 거죠. 그걸 세기라고 했어요. 세기. 세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얘들 에너지는 달라요. 광자 하나의 에너지, 보통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저거 필요 없습니다. 하 F라는 플랑크 상수를 써서 진동수를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하 뉴라고 요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얘 5만원짜리야. 얘 2만원짜리인 거죠.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자색 옆에가 자외선. 기억나요? 걔가 에너지 셌죠, 보라색이. 그럼 빨간색, 적색, 적외선 에너지가 약했죠.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훨씬 셉니다, 에너지는. 그 도합, 밝기는 똑같으면 몇만 원이야? 20만 원이잖아. 얘는 얼마냐? 8만 원밖에 안 돼요. 맞죠? 에너지는 얘가 훨씬 세다고요. 그럼 밝기가 밝아졌다는 뜻이 뭘까요? 에너지는 약하지만 입자 광자수가 더 많아졌다. 왜? 덩치가 커져서요. 후레쉬 우리 이만한 거 그거 붙이다 이만한 거 비추면 밝잖아요. 밝기는 밝아졌다라는 얘기가 에너지가 세졌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알았냐? 적색 거성인가 나이든 별은 맞아요. 자, 이렇게 적색 거성이 돼서 탄소, 원소까지 이제 산소까지 만들어지잖아? 그럼 내부는 점점점 수축을 할 건데, 그게 고온 고압이 얘까지 핵융합 시킬 정도의 온도 압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에 괴리가 생기면서 바깥에 폭발이 일어나요. 빵 하고. 근데 이게 멀리도 가지 못해. 주변에 그냥 흩어져 있어.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되게 불쌍한 단계예요, 여러분. 빛은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런데 주변에 흐트러지는데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크기가 태양 같은 별이 목성 크기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력은, 당연히 질량은 많이 줄었겠지만 엄청나게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질량이 완전히 압축이 된 상태죠. 그 주위에 그 표면에 있던 것들이 퍼져나간 거고, 일부 뭐 탄소, 산소 이런 것들도 일부 밖으로 나갔겠지만 거의 뭉쳐 있을 겁니다, 안쪽에. 뭐가 됐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됐다니까요, 그냥 아예.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중력은 엄청 세겠죠. 그래서 이놈 저놈 와서 충돌할 거예요. 중력이 너무 세니까. 이게 충돌로 인해서 이제 성운이 다 흐트러졌어. 그럼 뭐 만나느냐? 희미하게 반짝이는 백색 외성이 돼요.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 자, 그런데 선생님 얘 계속 있어요? 이러고? 아니에요. 자신의 갖고 있던 앞에서 축적했던 에너지가 희미하게 분출되는 거야. 다 빠져나오면 검은색 외성으로 바뀌어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현재가 아이고 미안해 137억이잖아. 이렇게 오래되는 동안 검은색 위성을 발견한 적이 없는 거죠. 소멸이 될 시기가 아닌 거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행성으로 펑 터져가지고 어디 퍼지고 이런 것까지 놓고 검은색은 본 적이 없는 거야 아직. 그만큼 완전 소멸까지는 아직 우주 나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론상으로 여기까지 간 거죠. 얘들도 사실 중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요 검은색 위성까지도 가지만 중간에 뭐 소행성 이런 것들 지나갈 수 있잖아요. 중력이 세니까 땡깁니다. 충돌하면 초신성으로 바뀌어요. 그 충격력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게 빵 부딪히면 폭발한대요. 근데 우주로 퍼져나가겠죠 또.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면 여기 단계로 들어가요.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초고성 단계로 들어갑니다. 초고성. 알았습니까? 이 초고성에서는요 일단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겠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탄소가 만들어진 얘도 핵융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규손이 황인이 뭐 마그네슘도요. 그다가 갑자기 철까지. 알았습니까? 별의 내부에서 헬륨, 탄소, 물론 산소 핵융합도 저기 껴있겠고요. 그죠? 그러다가 거기 보시면 중심부로 갈수록 계속 애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쓸 필요는 없고요. 탄소 핵융합,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도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그러다가 규소 그러다가 황까지도 만들어져요.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끝내요. 요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별의 핵융합은 철의 핵융합이 마지막이다? 아닙니다. 철이 끝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면서 맞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들이 나올까요? 그 에너지 차이가 있겠지만 맞죠? 그 에너지의 차이는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점점 더 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철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자, 26번 철 이상의 니켈이나 코발트, 뭐 구리, 아연 이쪽으로 가잖아요. 얘들은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걔가 돼요. 불안한 거예요. 다시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알았습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마지막은 누구까지밖에 없다고요? 철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철이 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적색 거성 내부에서는 탄소 핵융합 아닙니다. 탄소가 끝이에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요 이런 게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럼 중심부가 확 줄겠죠. 그죠? 그때 팽창된 에너지가 못 잡는 거야. 중력이 얘를 못 잡는 거야. 괴리 되니까 바깥쪽이라 폭발이랍니다. 빵 터져나가요. 그때 이것들이 다 같이 튕겨 나가면서 알았냐? 엄청난 빛을 발생시켜요. 그게 초신성이에요. 이 초신성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탄생이 이거예요. 왜요? 얘는 이 과정이거든요. 흡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AU라고 쓴 거 있어. 우라늄, 뭐 구리, 아연, 비소, 하다못해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나와요. 흡열 과정이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 상황에서 여기서 또 갈립니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매우 큰 애들은요, 매우 크다 그러면 얘로 갑니다. 블랙홀로. 그냥 질량이 크다 그러면 뭐냐? 중성자별이에요. 중력이 장난 아니겠죠? 물론 블랙홀도 여러분 이론상으로 여러분 쌍생자설이라 해가지고 걔들끼리 계속 충돌해서 쌍생자를 만들려면 질량이 조금씩 유출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멸된대요. 블랙홀도 소멸이 된답니다. 너무 세서 빛까지 빨아들일 정도지만, 그러나 현재의 나이, 우리 우주의 나이가 얘가 소멸된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직 진행 중이야. 자, 봐봐라. 이제 여러분들이 초신성에서 이거 행성상 성운에서 얘들 막 빵 던져놓으면, 잘 보세요. 초기는 이랬지만 나중에 성운은 어떨까요? 나중에 성운은 당연히 수소, 헬륨이 거의 많이 차지하겠지만 이게 된다니까요. 원소가 끼어들어요. 여기에 원소, 천체 물리학자들이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여기에 뭐 C, O, 리튬, 마그네슘, 하다못해 뭐 금, 니켈, 뭐 철, 이런 것들이 다 껴 있으면요, 여러분, 중력으로 인한 원시별이 되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중력이 세지니까 확 돌면서. 이해 갔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현재가 되면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성운 자체가 성분이 다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고요. 여기까지 터졌으니까. 빵. 그러니까 별은 일단 여기까지 진화가 된 거고, 이 이후의 일은 이론상이에요. 아직 끝낸 애들이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우주의 나이가 오래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 관찰이 했더니 발견됐다, 뭐 이런 놈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검은색 외성인이 블랙홀이 소멸됐니 뭐 이런 건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알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45쪽까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이런 거죠. 일단 원시별의 이 빛이 과연 수소, 핵, 융합에 의해서 만든, 이런 거 가끔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끔 중력을 통해서 얘들이 만들어질 때 성운에서 이렇게 형성해 봐요. 이게 성운이잖아요, 이렇게. 성운이면 군데군데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군데군데. 근데 저것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 뭉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잘 뭉치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 이럴 때 저온 상태이라는 말이 좀 나와요. 가끔 보면. 이건 뭐냐면 초기에 얘들이 뭉쳐서 중력이 형성, 중력의 소용돌이가 형성될 조건이에요. 그게. 왜? 저온이 당기기 쉽죠. 고온은 나중 얘기라니까요. 막 중력이 한참 활기를 떼서 중심부의 고온과 그거고요. 처음에 출발이요. 성운이 서로 뭉치기 쉬울 조건은 저온의 상태예요. 왜? 모든 분자나 물질들은 저온이 서로 당기기 제일 유리하고, 우리도 온도를 낮춰야 고체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운이, 중력이 출현해서 중력 수축의 에너지가 발현되려면 조건은 저온의 상태. 그때 성운이 잘 소용돌이 친다. 그리고 하나로 커다란 규모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규모로 바뀌게 되면 빛이 군데군데. 그래서 발광성운들 보면 군데군데 빛이 막 번쩍번쩍 나와요. 호색 찬란한 건 다 거짓말이고 포샵한 거고요. 그거 원래 그냥 희고 꽁게 나와요. 괜히 막 포샵해서 뭐 이뻐 보이게 만든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가끔 보면 이렇게 온도도 1000만 1억으로 슬쩍 틀릴 때도 있고요. 주결성이 일생의 90%라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오는 수소행합은, 수색융합은 질량의 결손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자꾸 헬륨의 양이 증가하고 수소가 사라진다는 건 원료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번도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팽창이 일어나요. 바깥쪽에서는. 그래서 적색 거성 같은, 초거성 같은 그런 거대한 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적색 거성은 질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중력이 그닥 얘들보단 크지 않아요. 또 얘기했잖아요. 느리다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의 고온고압에 만들어진 형태가
한 번, 두 번의 핵융합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가 최대한, 그럼 최소, 탄소. 그러면 어떤 얘기를, 선생님,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애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애들은요, 갈색 외성으로 가요. 마지막에. 근데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형식으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행성상성운을 거쳐서 백색외성으로. 그래서 요거 그림 좀 참고적으로 잘 보세요. 행성상성운이 어떻게 생겼느냐.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초신성도 그림 보세요. 예, 폭발해서 딱 초신성의 모습. 그거 있거든요. 그거 구분 한번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빠르다, 느리다. 이거 빠르고, 이거 느리고. 그러니까 태양 같은 애들은 굉장히 느리고, 지금 49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태양의 나이가.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순서까지 보지는 않지만, 중심부에 있는 애가 최근 핵융합된 거예요. 바깥쪽으로 올수록 이게 애초에 처음에 융합된 애들이겠죠. 그 융합하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철까지 요거 잘 보시고, 철까지 철에 의한 핵융합은 없고 철까지 핵융합 결과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초신성 폭발로 나온다는 거. 이런 류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여러분 46쪽의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이 있죠? 이거 왜 중요합니까? 얘들이 이렇게 방출을 해줘야 이 성분이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빠른 별의 진화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았죠? 그때 행성상 성운에서 나오는 원소가 무거워요? 초신성에서 나오는 원소가 무거워요? 초신성이 훨씬 무겁다는 얘기죠. 초신성은 너무나 다양한 원소들이 다 있다. 알겠지? 그리고 그들이 빵 터질 때 충격파가 일겠죠? 그게 얘들 돌리는데 또 힘을 줘요.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초신성 같은 애들이 빵 한번 터지잖아요? 별이 많이 만들어져요, 주변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충격파에 의해서도 이 중력의 출현을 돕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와 지구 형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슬슬 어디로 오는 겁니까? 지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잘 봅시다. 지구,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배운 거야. 그냥 거기다 태양만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냐? 자, 태양계와 지구 형성 한번 볼게요. 아까 별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태양이 만들어진 걸 한번 볼까요?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성운이 있었겠죠? 그죠? 성운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태양계 성운이라고 이거요. 그냥 태양계를 만들다 보니 성운인데도 누구 성운이라고? 얘를 만들기 위한 성운이야. 근데 우리 이거 잘 봐야 돼. 아까 성운 성분 봤지? 우리는 초기 성분이 아니라 나중 성분인 거야. 왜? 지구가 있잖아. 그래서 이 성운의 성분을 보면 당연히 수소, 헬륨이 제일 많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무거운 원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속엔 철과 니켈도 있겠죠. 지각의 구성 성분이. 그쵸? 저성운이에요. 초기 성운이 아니라. 그럼 이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원시별로 나오느냐? 당연하죠. 중력 수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초신성의 충격파라든가 저온의 상태의 어떤 분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밀도의 뭐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원시 태양이라는 거 있죠? 얘예요, 그냥. 뭐가 아니다? 별이 아니에요. 쟤들은.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2단계에서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원반이 형성되고요. 잘 보십시오. 이 중심에 고온 고압에 의해서 빛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주변에 돌겠죠. 이렇게 돌겠죠. 얘들이 돕니다. 여기서 이 바깥쪽에서 미행성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중심부를 통해서 봐요. 안쪽에서 도는 애들. 이 안쪽에서 도는 애들은 대부분 미행성체지만 무거운 원소일 거예요. 무거운 원소가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형이 될 애들이 크죠. 그럼 그 바깥쪽에서 도는 애들은 어떨까요? 이 바깥쪽에서 도는 애들. 이쪽 애들은요, 대부분 가벼운 원소. 이쪽에 도는 애들은 예인 미행성체가 될 건데, 그냥 꼬집어 말하면 지구형, 얘들이 목성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라 하면 그냥 이거 아닙니까? 수소하고 헬륨. 뻔한 거죠. 얘들이 모여 있는 거죠. 수소나 헬륨. 그럼 무거운 애들 뭐 철과 니켈 정도 같은 것들이 모여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알았습니까? 이렇게 미행성체가 형성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태양이 있는 거야. 자, 문제는 그 태양이 있는데 봐봐. 여기서 현재의 태양계가 형성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태양계도 앞에 뭐를 붙여? 이렇게 붙여. 원시 태양계 형성이라고 붙여. 왜 그런가 봤더니 중심에 이 별은 태양이 맞아. 어떤 별? 주계열성. 들어왔어 이미. 주위에 도는 애들이 봐봐봐. 아직 완벽하지 못한 거야. 아직 완벽하지 못한 거야. 애들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 거지. 주위에 도는 애들이. 알았냐? 이때 되면 태양에 의해서 막 끌려들어온 소행성과 충돌도 있을 테고, 그지? 그러니까 원시 태양계 형성이라는 건 이 미행성체들이 원시 행성이 되는 거야. 그냥 지금 애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뭐라고? 원시 행성으로 존재하는 거야.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이 바깥쪽에는 무엇이 형성이 될 거냐면, 얘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바깥쪽에 이렇게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카타펠트 구름이라고 그래. 오르토 구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양계가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고 나면 남은 것들은 바깥에 커다란 구름띠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거. 보이지? 오후로 가서 확인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진행 중인 거지. 알겠어? 그렇다면요, 여기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순서 있죠, 순서. 잘 나옵니다, 순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적색거성이죠. 그 전까지만 외워주면 되잖아. 그 과정이에요, 지금 얘기가. 알겠니? 자, 거기에 지구형과 목성형의 특징이 있어요. 조심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행성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나중에 지구형이 되고 목성형이 됩니다. 이것들 되면 일단 태양과 가까운 쪽이 무거운 애들이 멀리 못 갔을 거 아니냐. 안쪽에 도니까. 지구형이고 바깥쪽이 목성형인데, 뭐 여러분들 알죠? 지구형은 누구 있어?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이 있고요. 목성형은 누가 있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죠. 명왕성은 빠졌고요. 외소행성으로. 자, 지구형과 목성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니 해도 크기 차이입니다. 크기. 알겠어요? 잘 보세요. 크기를 보시면 얘는 작아요. 얘는 크다고요. 부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질량 볼까요? 질량. 이거 작아요. 큽니다. 그런데 밀도가 얘가 커요. 얘가 작고요. 여기서 이제 엄배를 해서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무리 목성형이 수소헬륨으로 되어 있지만 덩치가 지구보다 수백 배는 큽니다. 걔 대적점 있죠? 거기 지구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량이 클 겁니다. 밀도가 크다고 무조건 무거운 건, 무조건 질량이 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다 주먹에 들어갈 만한 쇠구슬이 있는데 저기 트럭 한 100대 분의 솜이 있어봐요. 걔가 더 무거워요, 여러분. 하지만 밀도는 당연히 이 쇠구슬이 더 무겁잖아요. 목성형이요, 물보다 작아요. 1.0 미만이에요. 거의 다 얘들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물에 놓으면 다 떠요. 0.8 막 이래요 다. 그러다 보니 자전 속도하고 자전 주기를 비교할 때 보면 얘가 느려요. 얘는 빨라요. 그러다 보니 한 바퀴 도는 자전 주기가 얘는 길죠. 얘는 짧아요. 꼭 이렇게 같이 확인하세요. 너무 빨라서 하루가 우리는 24시간인데 얘들은 8시간이에요. 8시간. 그러다 보니 가로줄무늬 생기고 막 이래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런 것도 할 수 있죠. 목성형, 홀이 많다. 그러면 위성도 많죠. 지구형, 홀이 없습니다. 위성, 있긴 있는데 적어요. 숫자가. 이런 거죠. 아시겠어요? 목성도 골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갈릴레이가 발견한 게 4개의 위성이거든요. 이오, 가니메데즈, 그 다음에 유로파, 카리스토. 이렇게 4개였거든요. 가보니까 20개가 넘게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여러분, 토성은 뭐, 고리가 다 위성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위성 이름이, 토성이 세턴이잖아. 타이탄이라는 위성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거의 제일 크고, 거기가 뭐 물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 목성에도 그렇고. 그지? 뭐 화성도 당연히 포브스하고 다이노스가 있으니까, 걔들 둘. 요런 것들이 이제 목성 지구형의 차이다. 알겠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제 지구를 갖고 논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뭐부터 출발할까? 여러분 봐봐. 이 위쪽에 태양계가 형성됐어. 야, 이런 썰은 누가 알겠을까? 이거 성운설이야, 성운설. 아직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으니까 성운설이거든. 성운설의 증거 그러면 원시 태양계가 형성될 때 보자.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잖아, 태양이. 모든 행성들의 공전방이 서에서 동이야. 이게 이제 거의 얘들의 증거야. 알았어? 같이 만들어졌다 이거지. 태양이 40곡 됐어? 그럼 지구도 40곡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성운설의 증거거든. 그렇다면 지구의 탄생도 태양과 같이 붙여야지. 태양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했다 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얘는 출발이 뭐냐? 원시 행성이잖아. 보이지? 원시 행성. 그죠? 저 미행성체 형성 중에 저게 이제 여기서 발달해봤자 원시 행성의 출발이라고. 원시 행성 모습이 어떠냐고. 그게 뭐라고 돼 있냐? 미행성체 충돌이 제일 먼저지. 이게 뭐 하는 것 같아? 사실 막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도 막 흐트러져 있고 지들끼리 충돌을 많이 해. 알았어? 지금이야 티티우스 보데라는 두 과학자에 의해서 수금지와 그런데 화성 다음에 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성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지? 봤더니 소행성의 무리가 이게 지금이야 밝혀진 거지만 그때 당시 중간중간 어디든 뭐 엄청 많았을 거야. 지들끼리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과정이야. 미행성체 충돌. 당연히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땅덩어리가 가만히 있겠냐고. 뜨겁죠.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다. 뭐 사실 이런 충돌이 없어도요. 지금 금성도 마그마 바다거든 거의. 표면온도 500도씨입니다 거기. 뭐 마그마가 생길 정도의 온도는 아니지만 끓죠. 불불불. 압력은 90기압이고. 그 CO2가 98%라고 그래 거기. CO2가 92%?
요 정도 돼서 표면 온도가 엄청 온실료가 살벌한 곳입니다. 자, 문제는 이 마그마의 바다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충돌하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계속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좋은 거 있어요. 뭐냐? 봐.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기서 얘가 출현합니다. 뭐? 이산화탄소 좀 올라오고 이제 대기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가 만들어진다고? 기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면 충돌이 좀 덜하면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땅 중심으로 가고 가벼운 것들이 위에 남는 거야. 핵과 멘틀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핵 그러면 이제 철하고 니켈 같은 것들이 중심으로 무거운 원소 갈 거고, 멘틀 정도면 규소나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떠 있을 거고,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직권이죠, 직권. 직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직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온도가 하강해요. 왜? 충돌이 이제 덜해지니까. 이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지각이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체 덩어리들이 모이겠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원시 바다가 형성되죠? 그럼 무슨 권이에요, 이건? 그래, 이거 수권이에요, 수권. 그러면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이에요? 생물권이죠, 이건. 뭐 22억 전에 이제 최초로 그 전까지 종속 영양생물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역사적인 사건은 남세균의 출현입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대기 중에 산소가 나오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기골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게 이제 육상으로의 생명체의 진출을 도와주는 건 결정적으로 오존층의 형성이고요. 하지만 그 생물권까지 아직 지지시대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체가 이제 탄생을 하고 생물권까지 만들어지고 원시지구가 만들어지고, 알겠냐?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로 탐구자료청에 있잖아. 핵을 구성하는 원소를 보니까 누가 제일 많아? 철하고 니켈. 거기는 지구 구성 원소고, 지구 구성 원소로 보면 철하고 산소 이렇게 돼 있잖아. 1등, 2등이. 그러니까 철, 산소, 규소거든. 알겠어?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니켈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잔뜩 있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각은 산소, 규소가 제일 많아. 1등, 2등. 그런데 이 핵 속에는 철과 니켈이 많거든. 그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잖아. 그럼 핵에도 철이 많고 지각에도 철 성분이 많아. 산화철로 존재하지만. 그래서 철이 1등. 그 다음에 어디 가도 산화물이잖아. 산소 2등. 그 다음에 규소. 이 멘틀 거의 대부분이 규소야, 거의 보면. 알겠어요? 이런 식.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는 누가 제일 많았어? 산소가 제일 많았고. 왜? H2가 70%니까. 탄소가 그 다음, 수소가 그 다음, 질소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고. 아까 봤지? 적색 거성, 초거성. 거기 한 번 더 초신성까지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땅속 핵을 이루는 무거운 원소들의 형성은 태양보다는 질량이 좀 큰 애들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적색거성 같은 행성들의 모두 무시는 못하지만 이 속도 면에서는 그죠? 굵고 짧게 사는 애들이 짱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50쪽에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쭉 써 있고, 숙제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상으로는 진도 더 안 나가지.